독특한 더블팝 아트의 작품 세계로 명성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양 화가 김종식. 사물과 인물의 만남,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등 두 개의 이미지를 한 화면에 구현하는 독특하고 환상적인 작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종식은 중첩된 화면 구조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회화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더블팝 아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서양 화가 김종식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프랑스 유학파로서 2007년부터 이중주의 하모니 작가로, 달 항아리 작가로, 동서양의 정서와 공감을 뛰어넘는 더블팝 아트 작가로 명성을 얻으며 주목받아온 화가 김종식.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인 유명인들과 스타들을 극사실로 표현해 주목받아온 김종식 화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 작가는 그 더블팝 작가로 유명하신데 네. 그 더블팝 그게 뭔가요? 이게 두 개의 어떤 그 이미지를 합친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더블팝 아트라고 이제 명을 좀 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작업실이죠? 예, 예. 그럼 조금 전까지 어떤 작업하셨어요? 조금 전에 같은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이제 좀 색다른 어떤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구상 중인데 아주 독특한 어떤 새로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작품을 보니까 그 점을 이용한 그 도트 작업이라고 네. 하나요? 네. 그건 어떤 작업인가요? 제가 그 도트 작업을 처음 이렇게 시도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데 그 뒤에 그 LED 이렇게 전광판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거는 참 이렇게 어떤 다른 새로운 작품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현실화시켜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그게 이제 점을 찍어서 하는 그런 작업인가요? 점묘법인가요, 그럼? 점묘법이 아니라요. 점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그 방식인데 이제 어떤 항아리 안에 인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뚫어진 이제 스티커나 종이를 갖다 배접을 해요. 다시 그 위에 위에 배접을 한 다음에 항아리를 그리고 나서 띄어내는 작업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구멍 뚫린 부분만 물감이 묻겠죠. 네. 그런 어떤 작업을 해서 이중적인 어떤 화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럼 이 더블팝 아트는 처음 시도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어떤 작업은 제가 처음 시도를 한 거죠. 그 보통 이제 팝 아트 그러면 네. 이제 대중 예술과 전통 그 미술 사이의 네.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도 받기도 하는데 네. 이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진화된 게 더블팝 아트 모양이네. 그렇죠. 뭐 진화됐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약간의 어떤 색다른 어떤 작업을 이제 대중들한테 보여준 거죠. 아,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중국 그 상해 옆에 닝보 시립미술관에서 제가 개인전을 하고 왔는데요. 아주 제 작품에 대해서 반응도 많이 좋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북경에 있는 또 미술관 쪽에서 이제 개인전을 또 할 생각입니다. 김종식의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의 이미지들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복제와 차용을 통해 기존 이미지의 형태는 변했지만 사물의 생명성과 본질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뭐 어떤 게 어렵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이 물론 이제 누구나 어떤 작가들이나 이제 저하고 같은 어떤 입장이겠지만 처음 시도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참 힘들죠. 그래서 무수한 어떤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티커를 구멍을 뚫린 스티커를 어디서 만드느냐, 또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또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많이 줘서 제가 아주 좀 어려움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 뚫는 구멍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새로 예, 창조적으로 개발. 공장에서 다 제가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캔버스도 다 그럼 별도로. 캔버스는 일반 캔버스인데요. 예. 근데 캔버스에 맞게끔 이제 그 구멍 뚫린 어떤 스티커나 이렇게 종이를 제작하는 거는 그 팔지를 않으니까 예. 제가 나름대로 제작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중첩시키려면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첩을 시키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중첩시켰나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다랑알이잖아요. 다랑알이나 이제 철화백자나 이제 어떤 그런 형상적 우리나라 전통 항아리를 통해서 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이 다랑알이라는 거는 이제 어머니의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뜻이래요. 예, 제가 이제 찾아서 봤더니 그래서 이제 어떤 순수성, 잉태, 어떤 탄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랑알이라는 뜻이. 그래서 제가 다랑아리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 이제 인물을 이제 담아서 지금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그 전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들을 이제 중요 이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을 많이 해봤는데 아쉽게도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면 대통령도 이게 누군지 진짜 김구 선생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인물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나라 이제 항아리도 알게 돼 이제 알리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중적인 어떤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인물들을 선정한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이라는 건 없고요. 일단은 세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인물을 제가 택한 거죠. 그래서 뭐 오드리 헵번이나 마릴린 먼로나 무슨 뭐 그런 인물들을 그래서 집어넣게 된 거죠.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진짜 그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제 꿈은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화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제 가정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2층 집에다가 화실을 꾸며줄 정도였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정도 있으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술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예고를 들어가게 된 거죠. 예고를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85년도에 제가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유학 자유라도 아니었으니까 참 힘들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부족함 없이 자라다 보니까 유학 시절에는 좀 그림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그 당시에 한 달 막 송금을 받는 게 한 달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으니까 아마 그 시골에서는 집 한 채 값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넉넉하게 받고 오다가 집안이 이제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됐죠. 제가 서울에 와서 집안에 이제 부도를 해서 경매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가 진짜 저희 아들하고 완전히 뭐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갈 지경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그래도 열심히 작업하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림을 안 그렸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진짜 요즘 말하는 날라리라고 그럴까? 날라리라고 하면 좀 저기지만 하도 좀
그런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예술가들의 그 예술 작품들은 네. 어떤 평범한 환경보다는 어떤 고난 속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럼 이제 귀국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네. 그 힘든 시절이지만 네. 그때 그 시절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렇죠. 오늘날의 작가가 네. 되셨다는 거죠. 네. 예. 그 당시 그 어려움은 극복할 때 힘드셨을 텐데. 참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사업 하셨다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하고 또 뭐 저도 같은 상황이겠지만 진짜 주변에 저를 따르고 친했던 친구들이 진짜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니까 다 떠나고 결국 남는 사람 가족분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럼 지금 작업도 그 당시 유학 중에 공부하시던 그 어떤 영향이 좀 있나요? 영향이 많았죠. 근데 제가 좀 힘들었어도 저는 에스키스라고 할까요? 어떤 밑그림,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날 때 항상 저는 그림 그리기 전에 이제 제가 에스키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갖고 있는 게 한 3,000장이 넘어요. 그래서 머리맡에, 뭐 화장실, 제가 어딘지 가는 데는 제가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죠. 김종식이 완성한 화면은 분명히 현실을 담고 있지만 중첩을 통해 이루어지는 허상의 구조를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다. 작가의 허상은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상상력과 감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능동적인 형상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려대에 네. 작가의 작품이 연구 소장된 첫 케이스였다고 하는데 예, 그 어떤 그림이 그렇게 소장됐나요? 그 고대가 이제 그 호랑이잖아요. 아, 상징이. 예. 예. 그래서 다랑아리 안에다가 아, 호랑이를 이제 집어넣어서 그려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역시 이중주로 했네요. 네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 덕분에 아주 그냥 제 그림을 더 알리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고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어머니라는 독특한 프로젝트도 하셨다는데 그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가장 마음속에 두고 그리워하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랑아리라는 어떤 뜻이 어머니의 어떤 그 자궁이나 모성애, 잉태라는 뜻이어서 그 안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담아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래서 다랑아리 안에 본인의 어머니하고 아들, 뭐 어머니하고 뭐 딸 해서 같이 있는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 이제 어떤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화상이라든지 이런 영정 사진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품화 시켜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거를 그리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 황철주 회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운 어머니 전에서 그 회장님 부모님이 옛날에 생선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서 큰 대작을 제가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힘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작품 활동할 때는 새벽에 주로 하신다면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술도 좋아하지만 담배는 이제 안 피고 술을 좋아해서 저녁 때는 새벽 거의 한 5시면 일어납니다. 네. 5시부터 일어나서 작업실에서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한 5시나 6시면 이제 그림을 끝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오후 시간은 이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네. 술 한 잔 마시려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새벽에 일하던 게 이제 버릇이 돼서 네. 낮에는 거의 누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 작업하니까 더 편하고요.
이제 기존 작품들을 차용해가지고 결국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네. 거기에 이제 혼을 불어넣어서 네. 그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제가 요번에 이제 한 가지 뭐 밝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간성미술관 아시죠? 예. 간성하고 이제 우리 제가 아는 기업체하고 3D 프린팅을 하는 기업체입니다. 근데 저하고 셋이서 이제 그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보급 이제 뭐 상감 도자기라든지 이런 철화백자라든지 그런 거를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작가로서 그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내는 것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제 기법으로 그 도자기를 이제 다시 탄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한테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작품을 만들어낼 아, 이번에 이제 아마 3월에 제가 전시를 할 겁니다. 아, 간성하고요. 3D 프린트로 결국은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네. 이중적인 그 하모니를 입힌다면 그러면 네. 그거는 조각이 되겠네요. 조형물로서도 가능하고요. 네. 조각도 이렇게 되겠지만은 제 작품이 이제 이중주의 하모니잖아요. 네. 그래서 도자기하고 인물하고의 어떤 만남을 실제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죠. 아. 조형물로. 조형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군요. 100%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랑아리의 그 겉에 뭐 도트 어떤 문양도 있고 도트 문양 위에 이제 어떤 부조식으로 마릴린 먼로 형상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작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 외국에는 그 건축물도 3D 프린트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는 뭐 한 30년 전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아직 몇 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근데 시도해 볼 만한 어떤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조형물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부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어떤 건가요? 제가 스케치한 거를 그대로 어떤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조각가가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한다 그래도 스케치한 작업은 절대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까지 가능하니까 참 재밌는 작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무슨 작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 그렇군요. 네. 김종식의 작품이 주목받는 것은 기존의 작업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시각적 표현이 아닌 색다른 시각적 감성으로 관람객들의 상상과 해석을 자극해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화풍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어떤 그 세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이제 팝아트라는 어떤 게 조금 식상할 수가 있어요. 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 방식의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현 사회하고 좀 맞는 어떤 그런 작업을 다시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각각의 어떤 사람마다 색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걸 통해서 그 하이퍼로서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아,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예. 개인이 갖고 있는 색이 뭔지를 찾아서 그렇죠. 그거를 작품에 표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이재만 선생님이 참 이렇게 모습 자체도 평화로우시고 참 따뜻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물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따뜻한 색으로 그림을 그려드리겠죠.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인물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색감을 통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예, 아주 새로운 방식이네요. 예, 그래서 색깔로 결국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낸다는 게 예, 쉽지는 근데- 않을 텐데. 근데 아마 그리지 않고 네.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제가 아, 물감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음악을 그리다. 음악을 그리다. 네. 그런 독특한 방법도 제가 시도 또 다른 작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음악을 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리를 그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음악을 근데 참 여기서 밝히고 싶은데 아, 진짜 내년 나중에 예. 그 작품을 다 하고 나서 전시를 하고 나서 예. 다시 불러주시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작품에 대한 계획 말고 네. 작품 외에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희망 같은 걸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프랑스 생활을 85년부터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지금 한불 제가 조형예술가협회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작가들하고 저희 작가들이 한 7, 80명 돼요. 제 회원들이. 그 작가들하고 어우러져서 진짜 좋은 어떤 전시를 한번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작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 작가들이 한국에 있는 작가들이 너무나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들이 조금만 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스폰을 좀 해주면은 진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작가 많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좀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호텔에 아마 작가로서 호텔에 이렇게 작업실을 갖고 있는 작가가 저는 이제 진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 호텔 이제 회장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 많은 작가죠. 그래서 아마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진짜 세계적인 작가가 될 겁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원래 책을 잘 읽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그 무슨 클럽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돼서 글 쓰는 법을 좀 많이 좀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원들끼리 제 출판 기념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글 쓰며 살아가며라는 어떤 그런 책이 이제 제가 쓴 글도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거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녹아있는 어떤 글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이 꼭 그 좋아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입장에서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런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생활 하루의 어떤 생활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이니까 아마 조금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국내 팝 아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화가 중에 한 분으로서 네. 화가를 꿈꾸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가들이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어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들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적인 것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좀 알아야지 자기를 이렇게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꼭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되는 이중주를 캔버스에 구현하고 있는 김중식 서양 화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모를 도공이 빚어낸 맑고 영롱한 이슬처럼 순수한 달 항아리의 예술가의 마음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김중식. 그는 수많은 국내에 전시를 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팝아트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의 세계를 표현해 왔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더블 팝아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단순한 동서양의 합치가 아닌 중첩된 화면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작가 김중식. 그의 작품이 무한한 가능성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미술계와 대중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기를 기대합니다.